2014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로 이렇게 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 과거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저는 59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석 달을 밤낮으로 제가 울었다고 그래요. 저는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위로 6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돌잔치상 받으시고 돌아가셨대요. 경기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절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1000배 이렇게 100배 하는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를 6년 만에 얻어서 저를 낳는데 동네에서 저 집에 애 난 거를 다 알았답니다. 하도 울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너무 우니까 처음에는 어디 이상한가 이렇게 보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발로 이렇게 밀어놨대요. 한쪽으로 온목으로. 그때 제가 첫 번째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상처를. 근데 제가 굉장히 재수 없는 놈으로 집에서 찍힌 게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연달아서 사업을 실패를 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일 수교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저 부산 부두에다가 물건을 선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싣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보시고 이래가지고 연달아서 실패를 해서 아버님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이렇게 놓이셨다고 이렇게 회상들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과거의 생활이 어땠는가. 어려서는 저는 학교 통지표에 보면은 내성적이다, 친구가 필요하다, 굉장히 조용한 애였는데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몸이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암 수술을 하면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집이 한 채씩 날아갑니다. 예, 누님이 치시던 피아노도 밖에 이제 팔아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점점 어렵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런 생활고라든가 이런 거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음식도 안 드시고 게다가 또 저희 어머니가 또 결벽증이 계세요. 지저분한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이 이제 별거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사춘기가 들어섰어요. 하늘같이 믿었던 아버님이 별거가 되고 이제 어머님은 결벽증에 우울증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게다가 또 제가 다리 관절염이 결핵성 관절염이 와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막 고온이 올라가고 그때는 약도 별로 없었고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자꾸 빠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을 포기하게 됐어요. 저도 한때는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이 뺑뺑이 세대인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담임 선생님이 저 부모들을 불러다가 놓고 동철이 저러다가는 저 배제 용산밖에 못 가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서울 경기 가야 된다는 실력이었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굉장히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공부를 안 했죠. 안 하고 부모님이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세요. 고등학교 때 이제 이혼을 하시고 나니까 별거가 아니고 이제 진짜 서류상 정리가 됐어요. 괜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알코올,
음주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고등학교 동창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 한 분 와 계세요. 저분은 저를 잘 몰라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담배 피고 못된 짓 하고 그럴 적에 저분은 공부 잘하는 반 쪽에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를 잘 몰라. 근데 뭐 나름대로 뭐 자기도 고등학교 때 조금 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그냥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이야. 그러니 뭐 대학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뭐 1차, 2차 다 떨어지고 안 돼. 재수라는 거를 했어요. 했는데 또 1차, 2차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좀 유명한 학교가 됐는데 인천에서 그때만 해도 뭐 체육 전문 대학이다 그래가지고 그 체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19살 재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됐는데 말이 체대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깡패 양송소 비슷했어요. 그 제가 또 들어간 과가 그 무도과라는 과인데 전부 선수들만 있는 거예요. 복싱 선수, 뭐 태권도, 유도, 뭐 기본이 다 몇 단씩은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절대로 싸움이 안 일어나요. 학교 안에서는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타 학교 학생들하고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인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천에 있는 그 동인천에 있는 그 건달 집단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쪽으로 살짝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방 깡패가 된 거죠. 지방 깡패. 참 창피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자 지금 군대 생활을 빼고 한 4년 반 동안 깡패 생활을 했는데 4번 구속이 됐어요. 전부 폭이죠. 폭력.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었던 시간보다 안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뭐 합니까? 근데 그때는 다 합의를 보거나 뭐 이러면은 또 불구속으로 나오고 집행유예 달고 나오고 다 그렇게 해요. 뭐 시컨 두들겨 패놓고 그 다음에 합의 안 봐주면은 죽인다고 그러니까 합의를 보죠. 병원비 정도 물어주고.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다 뭐 이런 건 전체 뭐 그런 거 없고 기억나는 거는 그 모 대회에 나가서 사격 대회 나가가지고 개인전 종합 4위 단체전 1등을 했어요. 근데 사격은 4명이 나가서 사격을 해서 제일 나쁜 점수 하나를 뺍니다. 다 덕으로 나머지를 더해요. 근데 제가 제일 나쁜 점수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갔다가 그냥 덤으로 그냥 그런 한번 시상 경력이 하나 있는 거 빼고는 대학 뭐 학창 시절에 기억도 없어요. 학교도 잘 안 갔고. 그러니까 사실 뭐 별 볼 일 없었죠. 어려서 생활이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창피하죠. 그래서 미국 가면은 뭐 확 피는 줄 알고 이제 미국 이민을 결심을 했는데 미국으로 왔어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미국을 왔는데 처음엔 저도 잘해보려고 그 뭐 페인트 회사에 대짜고짜 취직을 해가지고 그거 따라다니고 또 가서 뭐 영업도 하고 제가 원래 그 한 가지만을 하는 성격이 아니고 좀 불안한 성격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2가지 3가지를 해야지 직성이 좀 풀려요. 뭐 중독자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페인트를 하면서 밤 청소를 하고 한 1년 반 동안 열심히 했더니 돈이 조금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알던 선배가 소개로 해가지고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분인데 또 그분도 대선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이
비리 오면은 위에 이렇게 가스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뭐 이러면은 야 이거 워러 앤 파워냐 뭐 이제 이러고 그분이 영어는 잘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분이 돈을 많이 벌으셨는데 여기다가 방송국을 하나 내야 되겠다, 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라디오 방송국을 하나 오픈을 하는데 제가 거기 끼었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방송국에 있는 모든 키, 자재에 들어가는 뭐 자재 창고 키, 뭐 그 다음에 방송국 의전 차량 그때 당시에 캐딜락, 그리고 뭐 이런 녹음기라든가 뭐 이런 모든 장비들, 그리고 필라델피아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책북에다가 다 사인해 놓고 가세요. 사인은 기가 막혀요. 사인은.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이 방송국이 전부 극동방송, 동아방송, 그다음에 MBC 출신들, 아나운서, 기자 출신들이 쭉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연세대학교 다 동문들이에요. 연대 동창회죠. 근데 저만 지방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가 안 되니까 전화벨이 울려도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하면은 제가 대꾸를 못하니까 저쪽에서 고참들이 쫓아와서 전화를 받을 정도로. 근데 제가 페이롤 책을 격리시켜서 다 해가지고 주니까 저한테 밑보였다가는 월급이 제때 안 나가니까 저한테는 무조건 겸손하게 하시더라고. 굉장히 속으로는 별로 안 좋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뭐 각처에 이렇게 있던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무슨 자동차에 누구, 뭐 어디에 누구 많이 만나고 댕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방져졌죠. 이제 미국은 이제 얼마 되지도 않고 밤 청소나 하고 페인트나 하던 애가 갑자기 방송국에서 캐딜락 탁 타고 댕기고, 그때만 해도 올스모빌도 못할 형편인데 캐딜락을 타고 댕겼어. 근데 방송국에 있던 저기 분이 굉장히 부장급이고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 제가 이 페인트에서 번 돈 이거를 이제 돈이 있는 걸 좀 냄새를 맡으시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방송국에 높으신 분이니까 뭐 그냥 선뜻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돈을 안 갚으세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한국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돈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좀 심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마켓 키를 15,000불만 더 주면은 내가 마켓을 남기겠다. 그래서 마켓을 받았는데 마켓이 엉망이에요. 그냥 그로서리 마켓인데 제가 마켓을 해봤겠습니까? 멕시칸 동네에서. 그래서 저 웨스턴에 있는 저 가구점 고등학교 선배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그런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거 싹 다 때려 부셔라. 워킹 레프리제이터 다 밀어버리고 뭐 프리저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내가 가구를 줄 테니까 한번 팔아봐라. 그래서 가구 장사가 갑자기 또 가구점 사장님이 됐어요. 예. 미국 와가지고 불과 페인트 1년 반, 방송국 한 1년 반, 3년 만에 이 가구점 사장님이 딱 되고 웨스턴에서 이 세일즈로 아주 그냥 날고 기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참 선배 덕분에 조그만 가구점을 이제 시작했는데 곧잘 되더라고요. 곧잘. 그래서 한국에 나가가지고 저는 말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에 나가서 제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예전에 좀 알고 지내던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한국 나가니까 아직도 시집 안 가고 3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혼인신고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결혼식하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1년 반 있다가 이제 초청이 되니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다 서류 만들어 놓고. 제가 원래 한 가지를만 못하니까 그때 미국 비디오샵 또 하나 또 오픈을 했어요. 그것도 또 돈이 그때 닌텐도라는 게 나와가지고 돈이 잘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그마한 콘도도 하나 사고 결혼했으니까 오면은 이제 애 낳고 얌전히 살려고.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음주를 시작을 해가지고 깡패하면서도 계속 술 먹고 폭음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음주 습관을 제 이민 보따리에다 그대로 싸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페인트 밤 청소하면서도 계속 술을 먹었단 말이죠. 방송국에 다닐 적에도 술을 마셨어요. 가구점에서는 좀 좋아요. 열어놓고선 버뱅크 공항에다 차 세워놓고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그 라스베가스 가서 딱 그 비행기 티켓을 주면은 그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러고 거기 가서 술 마시면서 게임을 하고 그러고 다시 와요. 1시간이면 오니까. 그리고 가구점 오늘 얼마 팔았냐 그래서 거두고 뭐 미국 비디오샵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생활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여기까지는 이게 원래 한 7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10분이 넘었네 이게. 큰일 났네. 이 알코올이라는 게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그리고 생활이 당연히 흔들리게 되고 파괴가 돼. 파괴가. 이게 보통 그러다 보니까 뭐 음주운전은 당연히 걸리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모든 중독이라는 병이 그렇습니다만 진행성 병이잖아요. 먹는 약도 없고 바르는 약도 없고 수술도 안 돼요. 이게 참 어떻게 병원에 가서 치유가 된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미국에 와서 알코올을 하다가 제가 윌쇼에 있는 콘도에 살았는데 거기 저 변호사들 뭐 모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 옆에 콘도에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제 친구를 따라서 갔더니 코케인 파티였어요 그게. 그 영화에서나 보는 건데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별로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나중에는 중독이 되더라고요. 야,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는 양주를 2병을 마신 효과가 한 방으로 오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웃으신 분들은 이거 다 이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님 손 흔들었어요 지금. 그러니 뭐 이 마약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인 줄 알았는데 제가 폭력 중독이 있더라고요. 중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로 이렇게 말로 안 하고 갑자기 이 손이 나가고 발이 먼저 나가는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이 되더라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폭행이 막 이어지게 되고 사람이 다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가구점 하던 거를 또 팔았어요. 괜히 잘 되는데 누가 와서 팔으라고 그러더라고. 안 됐어 보니까 평생 미국 와가지고 청소만 지금 뭐 25년을 했대요. 어떤 장로님이.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서부터 이거 가구점 하고 살고 싶대. 그래서 한 달인가 2달인가를 와가지고 인벤토리를 다 체크업을 하더니 매상을.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해가지고 팔았는데 이분이 나머지 돈을 안 주시고 막 그래요. 매상이 안 오른다고. 그래서 거기서 얼마 손해를 봤지만 아무튼 그래서 팔고 비디오샵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윌샤에 있는 그 세븐일레븐을 40만 불에 나왔는데 그걸 살려고 그랬는데 그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들어가야 된대요. 영어로 하잖아요. 전 영어라면 알러지가 있는데 참 바보예요. 제가 그냥 그 대신 매니저나 누구 대신 보내면 될 거를 아무 생각도 없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산다고. 그때 그걸 샀으면 제 인생이 조금 방향이 조금 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라스베가스를 비행기 타고 댕길 일이 아니더라고. 돈은 몇십만 불을 딱 차고 있는데 그래서 동네 보니까 로컬 카지노라는 게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누구 따라서 뭐 한다고 슬슬 이제 지금 갬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그 의미심장한 미소들을 짓고 계세요 지금. 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줄 맞춰 앉았네 갬블 팀은. 네. 좋습니다.
로컬 카지노를 출입을 시작했는데 여기는 중독이 그 갬블이라는 게 마약하고 틀려서 알코올은 몸이 허락할 때까지는 마셔요. 마약은 뭐 까무러칠 때까지 해. 그런데 이 갬블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갬블은 거기다 폭력성까지 막 가미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냥 마약이나 하자 뭐 약이나 하자. 게임해가지고 돈 다 잃고 돈 조금 남은 걸로 약이나 사와라 그래가지고 약을 하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그럼 끝나야 될 거를 그런 생활 하다 보니까 이 한인타운에서 또 제가 약할 당시에 좀 굉장히 센 사람들하고 좀 같이 했는데 제가 강도를 했어요. 강도. 그러니까 이제 행길에서 약 파는 애를 연장을 들이대고 약을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약국을 털었어요. 약국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약국은 이제 마약을 파는 약국이에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오싹한 일인데 겁도 없이 그때 저하고 같이 약방을 털은 사람은 한 분은 지금 25년인가 28년을 받았어요. 또 한 분은 한국으로 추방되셨어요. 또 한 분은 죽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거나 아니면 거의 뭐 폐인 상태로 되고 저는 굉장히 재수가 좋았어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왔는데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근데 이혼하니까 뭐 잘됐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계속 게임하게 되고.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돈 장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돈 장사 뭐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가서 펄밋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 장사를 시작했어요. 카지노 생활 돈 장사를 시작하니까 이게 저한테 좀 맞더라고 체질에.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뭐 몇천 불씩 버니까 술 먹고 약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요 카지노를 드나든 게 지금 한 11년을 드나드는데 돈 장사는 뭐 거의 한 9년 10년 했죠. 그 사이에 카운티 제일을 4번 수감됐어요. 근데 저도 제가 싫고 이건 뭐 재미도 없고 미국 생활이 뭐 이래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때 또 이제 제가 여자를 또 하나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자는 뭐 노름장 생활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치 않아요. 제가 마약을 하든 뭐 하든 이상한 여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근데 인생은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홍종철 장로님을 만나요. 그때 홍종철 장로님도 굉장히 바람 앞에 제가 보기에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지경이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24년 케이크를 자르셨지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접목됩니다. 신앙이 접목되는데 그때는 신앙에 그냥 돌뿌리 하나 그냥 나무 한 그루만 봤어요. 좀 이 산을 전체를 보질 못했어요. 이 지구를 보려면 달에 가서 보면 잘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목사님이 좋고 찬양이 좋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착하게 살아보려고 조금 했는데 돈 장사 계속 하고 있었어요. 계속 술도 마시고 있었고. 근데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다리가 4조각이 나버렸어요. 대퇴부가. 그래서 또 그리고 그 전에 수금을 갖다가 좀 사고가 나서 ADW라는 제목인데 Attempted Murder Deadly Weapon.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로 해가지고 제가 96년도 하반기에 5번째 수감이 됩니다. 예, 월은 그때 생각하면 진땀이 나는데, 근데 그때 분명히 내가 교회로 인도가 됐고 하나님을 만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지? 그 감옥에 가서 4년형을 받고 짧게 살고 나왔어요. 2년. 예. 그때 이제 장로님도 면회도 오시고, 아무튼 홍 장로님 만나서 좀 변화 받아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게 뭘 날개도 펴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마시고 하고 그다음에 이 꽁지 생활도 계속 했기 때문에 이걸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 단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예.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중 생활이 되지가 않는 거죠. 주형무소 생활은 좀 참혹했어요. 이건 에브리 싱글 데이가 그냥 무비야. 이감을 가면서 앞에 등치 이런 그 흑인 주에서 어깨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해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지 발에다가 수정을 차고 다 척거덕 그냥 온 몸이 그냥 철사 이걸로 체인으로 묶인 상태에서 같이 2인 1조로 이렇게 타는데 재즈 음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가끔 프리웨이에서 그런 차들 보실 거예요. 닭장차. 예. 그걸 제가 많이 탔어요. 그 감옥 안에서, 스테이트 프리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시엔다 장로교회 장로님을 의사분인데, 정형외과 의사분인데 그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저 다리는 신경 안 쓰시고 재활치료도 신경 안 쓰시고 신앙이 있어요? 성경 어디까지? 요새 뭐 읽어요? 무슨 의사가 자꾸 그런 걸 물어봐. 그래서 요새 로마서, 요한복음 다 하고 로마서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번에 다음 주에 또 봅시다. 근데 그때 또 우리 김은현 목사님, 김신화 사모님이 저한테 많은 책들을 넣어주시고 격려의 편지를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은혜교회 저희 그 구역 식구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역으로 인도돼서 왔을 적에 마동철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그 기도 덕분에 무사히 이제 마치게 됐는데 추방도 안 됐어요. 운 좋게. 그 18만스 이상이면 추방 대상인데 저는 아주 그 전에 센텐스를 받아가지고 추방이 안 됐고, 그 하시엔다 장로교회 그 장로님 덕분에 수갑찬 손으로 혹시 주님 영접하셨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뭐 오늘 하지 뭐. 딱 붙잡고선 그 흑인 간호사들이 보는 와중에 20분 만에 제가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목발 짚고 이렇게 다리가 그때 시원치가 않았으니까 나오는데 하늘에 새가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간증한 건데 그 새가 뭐 나를 위해서 막 노래하는 것 같아요. 막 이 교도소가 조경이 잘 돼 있어요. 꽃밭이 쫙 있는데 꽃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하면서 나를 막 반기는 것 같아. 지나가는데 MS 갱하고 18 스트리트 갱이 차 있는데 그 사이로 싹 지나가는데 내가 What's up? 그랬더니 개운다로 없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근데 걔네들 원래 눈 똑바로 마주치면은 안 돼요. 싸움이 일어나니까. 근데 무서운 애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도 안 두렵더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출감 후에 2년의 수영생활 마치고 출감 후에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제가 GTD 그렇게 갈망하던 GTD를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못 올라가는데, 근데 이거 가려면 이제 이게요, 약 끊는 것보다 약 딜러 끊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 노름 끊는 것보다 꽁지 생활 접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됐어요. 근데 오늘도 아까 잠깐 기도로 뭐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오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감옥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런 이제 물음에 딱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체성은 사실 우리의 그 삶을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게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관, 물질을 보는 가치관, 뭐 사물을 보는 가치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발견을 이제 막 해보려고 감옥 안에서 흑인애랑 싸워가지고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때 허락되는 거는 지퍼가 다 찢어진 열려진 성경책하고 요만한 몽당 연필 하나,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 하나,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거 브랭킷도 안 주더라고. 그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독방에서 성경책을 끼고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인생에 몇 시 몇 분을 걷고 있나, 거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가 1440분이고 86,400초더라고요. 86,400초. 네. 거기서 우리가 이제 12단계 프로그램 중에 4단계에 보면은 우리가 도덕적 검토를 하죠. 도덕적 검토. 우리 장로님이 늘 주장하시는 인벤토리. 그래서 제가 안에서 대차 대조표를 한번 좌변 우변, 이 좌변에다가는 장점을 쭉 적고 우변에다가는 단점을 적어봤어요. 이 장점은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장점을 적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게 아니고 없더라고요. 장점이. 응? 술 잘 먹는 게 장점이 될 수 없고 폭력적인 게 장점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단점을 쓰라고 하니까 단점은 종이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맨날 지웠어요. 이게 고치면은 이건 다음 주에까지 고쳐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게 선과 악, 흑백 논리,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라는 이 사고 방식이 또 딱 머리에 들어오더라고. 모든 사물이나 생각들을 옳고 그르고, 뭐 정상과 비정상, 흑과 백 이렇게 딱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중간을 허용치 않는다는 게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사회도 보면 좌익이다 우익이다,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도 막 그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 것. 저 개인 하나로 봐서는 근데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는 사실은 이분법적인 거로는 생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양심이고, 그것도 중간 진실과 거짓 하얀 걸 어떻게 까맣게 해. 이거 중간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워하고, 친구 아니면 적 아니면 친구, 선과 악이다 그러면은 악을 굉장히 저주하는 거죠. 막 극단적인 이런 사고 방식을 가졌어요. 그 형무소 안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제 마음의 철칙, 법칙이 하나 발생을 하더라고요. 내가 뭐를 너무 싫어하고,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너무 싫어하면은 그게 자꾸 저한테 와서 바도를 하고 달라붙어요. 그게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싫어하는 것이 저를 괴롭혀요. 그게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근데 이런 게 이제 습관화되고 몸에 이제 딱 고착화가 되니까 참 약간 좀 이상하게 되더라고. 이 선과 악, 좋고 그름을 따지면서도 각각의 그 자아가 발생을 해요. 하나에. 그래서 자동으로 그 자아가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양분화가 되면서 자아 분열증, 그러니까 인격도 두 가지 세 가지, 그래서 내 안에 도대체 몇 명이 사는지를 모르겠어. 여러 명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되니까 정신 분열이 오더라고요. 근데 미치는 거죠, 슬슬. 이거를 이제 다중 인격 장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과 악 모든 것들을 그 이분법적인 잣대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해서 감싸 안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뭐 어느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막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면은 괴로운 일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현명하고 지혜로움이 뭔지를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평온의 기도를 할 적에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그래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가능한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 현명하며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선 이렇게 보니까 아니 남들은 제정신 차리고 그 자동으로 저는 한 2년 동안은 그 안에도 약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여자보다 더 이쁜 남자도 있어요. 감옥 안에는.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별게 다 있어요. 그 안에는 완전히 요지경이야. 그런데 막 갖다 약을 줘요. 일부러. 왜냐하면 내가 일단 하면은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근데 내가 안 하니까 그 자동으로 한 2년이 이제 이렇게 서버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안에도 이제 AA 미팅이 있어요. 근데 남들은 제정신 돌아오면 뭐 헤어졌던 부부들도 다 다시 만나고 6개월 안에 대충 뭐 1년이면 다 합쳐지더라고, 그때만 해도. 근데 저는 그거 2년을 마치고 나왔는데 저희 두 번째 결혼 생활한 와이프가 헤어지재요. 가치관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가치관이 그게 한 근에 얼마짜리니? 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것 보라 이거.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난 당신하고 못 산다고. 그래서 종래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뭐 이러는 표현으로 헤어졌어요. 그러니 뭐 첫 번째 와이프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다행인 게 나름대로 이렇게 두 발이 공중에 대롱대롱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헛다리 짚고 살던 인생에서 그래도 다시 나와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중독자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해서 같이 그 중독자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적어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뭐 나름대로 혼자 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1년 동안의 그 포로 가석방 기간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왜냐하면은 여기서 너무 마약 이런 것도 흔하고 정신도 못 차리겠고 만류에도 긋고 말리는데도 제가 한국을 나갔어요. 현재는 제가 어떻게 사느냐, 주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얘기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옷장사를 동대문 시장에서 10몇 년을 했어요. 시장에 나가자마자 인터넷으로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상표법 위반이라는 걸로 제가 한 3년 동안을 끌어온 재판, 그게 지난 4월 25일 날 마지막 항소심 결심 공판 서부지법, 판사가 3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굉장히 멋있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저를 고소한 이제 뭐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상표권을 갖고 있는 회사. 근데 그 회사를 등에다 업고 뛰는 변리사라든가 또 아무개가 있어요. 이분들이 4월 25일 날 마지막 결심 공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 얘기 나오니까요 목이 바싹 마르네.
내가 이 나를 고소한 이 인간을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죽여야 되나. 넌 나한테 죽었다 이제. 내가 뭐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근데 또 돌아서서 생각하면 내가 그 산맥을 다 보고 신앙이라는 거에 접목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인이 됐고 한국에서 신당동 문화교회 또 뭐 타교회 막 다니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신앙을 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또 사람을 상하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고민 끝에 지난 4월 18일 날 밤을 새고 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25일 날 결심 공판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길티가 나오든 낫길티가 나오든 나 이건 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건 뭐 형무소 가는 재판은 아니에요. 그냥 벌금형인데 제가 상표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짝퉁을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페이크. 근데 나는 페이크가 아니었어요. 뭐 얘기하자면 길지만 아무튼 거기서 막 기도하는 와중에 제가 그 아무개를 용서하게끔 저한테 제가 강구 드립니다. 그러고 밤새 기도를 하는데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다리를 하나 놓고 쳐서 부스러뜨리는 그런 고통보다도 되게 더 힘들더라고. 그 기도하는 와중에 어느 순간에 새벽에 그 인간을 끌어내서 제가 패대기를 쳤어요. 패대기를 치는데 뭐가 미역줄기처럼 쭉 같이 딸려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야. 93년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왜 나오냐고 21년 만에. 이건 뭐지? 그래서 충현동산을 인터넷으로 쳐가지고 그 새벽에 충현동산을 갔어요. 그래서 여명이 틀 무렵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4월 18일 새벽에 24년 만에 새벽 무덤가에서 관계 개선을 했습니다. 관계 개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접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용서하고. 근데 4월 25일 날 제가 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단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바 본 법정에서는 무죄로 선고치 아니한다. 되게 어렵지. 검사의 손도 들어주고 제 손도 들어주고 무승부를 냈는데 검사가 항고를 안 했어요. 항소를. 그리고 저쪽 회사에서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우리 변호사는 그쪽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영업방해 기타 등등 정신적 나이 34살 먹은 검사 앞에 가서 4시간씩 조사를 받았으니까 내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랬는데도 역고소를 치자 그러는데 저 용서해버렸어요. 추접하더라고. 용서했어요. 그때 변호사가 왜 그래? 우리 정변이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안 했어요. 돈 안 받겠대. 근데 그 상대편 회사가 어느 정도 굴지의 기업이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좀 이렇게 하자 이거지. 변호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내 사인 없이는 못 하죠. 현재는 아무튼 이게 주님이 저한테 이제 내가 내 옛날 성격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시간이 이제 많이 경과됐으니까 제가 그 현재는 2005년도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결혼을 했어요. 네. 한 7년 혼자 살다 보니까 그래서 2007년도 황금 돼지해에 딸을 얻었어요. 이거는 장로님하고 협의 없이 그냥 해버렸어 내가. 지금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제가 신당동에서 장춘동으로 이사를 시켰어요. 신당 이동 쪽으로. 그래서 제가 졸업한 장춘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직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장춘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 몇 회? 후배구나. 아무튼
그 카톡으로 왔는데 뭐 줄넘기에서 2등하고 뭐 한자 요즘 또 애들 한자를 뭐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딸이 굉장히 늦게 난 딸이고 이뻐요. 제가 큰 딸, 둘째 딸이 있는데 뭐 23살, 20살인데 지금 뭐 8살이니까 되게 귀엽죠. 그래서 아주 뭐 이제 행복이 뭔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수연 불착이고 불착에서 이제 무착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집착치 않는 인연만 잡으면 되지 않겠는가. 모든 게 이 집착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불경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하시고 현재 심경은 그렇습니다. 마무리로 아무튼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요거를 10분의 1이라도 제가 페이백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내가 이렇게 받은 곳에서 또 받은 분한테 이렇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또 그 다른 어느 누구든지 또는 어느 곳이든지 제가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대로 제가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안 빠지고 길갈에 나오고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길갈이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또 감사의 집 뒤에는 또 우리 홍종철 장로님 훌륭하신 분 우리의 또 영원한 보스가 계시고 저의 또 우리의 멘토죠. 이 자리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